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보험 종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한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는 OX 판넬은 준비는 안 했는데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또 재미있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보험 잘 모르겠다, 처음이다 하는 분들도 새로 오신 동키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작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주변에서 이제 추천받은 그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진짜 나한테 진짜 맞는 보험일까? 내가 잘 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죠. 특히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 현재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구별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동키분들을 위해서 보험의 종류와 평소 우리가 헷갈렸던 점들을 OX 퀴즈로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어서 우리가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은퇴를 앞둔 50대까지 연령별로 보험 점검을 할 때 내가 어떤 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보험의 종류와 헷갈리는 점은 먼저 OX 퀴즈로 네. 알아보고 또 뒤이어서는 연령대별로 보험을 점검할 때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을 네. 알아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퀴즈를 통해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퀴즈 저도 잘 도전해 볼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혜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너무 답변 말하는 것 같다. X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붕붕이 이러면서 이제 생명을 부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차는 생명이 네. 없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뭐 그냥 찍어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하거든요. 네, 찍어서 되게 잘 맞추셨어요. 네, 네. 정답은 X고요. 이게 자동차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릴 텐데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신 분이 인생의 첫 차를 뽑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기존에 가입해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사로 문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자동차 보험 상품은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보험사니까 그냥 보험 가입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취급 안 한다. 자동차 보험 취급 안 한다라는 답변에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에 관련된 보험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보험자가 노안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제가 가입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생명보험은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나 그다음에 정기보험이 있고요. 우리가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요것도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알아봐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맞죠.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요. 네.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 아파트나 주택 등의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화재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네. 동기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과 관계 있는 암보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하실 할 줄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완전히 햇님이 네. 너무 잘 맞추셔서 문제의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네. 네네네. 암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암은 왜 생명과 직결이 돼 있는데
아직도 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네.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들으시면서 아우 뭐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알아야 돼.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저희가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기보다는 이왕 보험이 필수라면 또 장기적으로 보험이라는 거는 큰 목돈이 쌓이는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던 게 일단 제가 암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오를 맞췄어요. 그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암보험이 제3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제3보험이요? 네네. 이건 뭐예요? 이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제3보험은 좀 낯서시겠지만 네네. 우리가 건강보험, 암보험, 간병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3보험은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가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암보험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지만 네. 일단 질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3보험이라서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암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험의 종류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까지도 있다라는 걸 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보험의 종류도 알아봤고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일단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도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네, 매달 비용이죠. 일정액을 은근히 소액은 아니에요. 네. 일정액을 그냥 자동이체로 10년, 20년, 누군가는 30년.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몇 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억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도 결국에는 돈 문제다. 내 스스로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따지셔야 된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홍현실 전문가가 이런 내용들을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나한테 필요한 보험, 이제 연령대별로 좀 점검을 할 때 필요한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리가 20대 때는 실손보험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시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서니까 네. 실손보험은 이런 목적에 가장 적합하면서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20대나 사회초년생은 실손보험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은근히 많은 분들이 보험의 기본은 암보험이다 이러셨던 분들이 예전엔 상당히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데 실손이 없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여전히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암보험과 다른 것들이 있는데 실손이 돼 있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보험의 기본은 실손보험이다라는 것. 특히나 20대 분들이라면 네. 더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할 때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네,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는데 네. 3대 비급여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도수 치료,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치료, MRI 같은 네네. 거죠. 이런 특약은 잊지 않고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20대 중반 기준으로 3대 비급여 특약을 가입하는데 매달 내는 금액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좀 빼먹고 가입했다가 보상을 못 받거나 나중에 이거는 추가로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실손 치료로 이제 보상받는 걸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수나 주사 치료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실손에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특약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해서 특약으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실손이 기본인데 실손 중에서도 이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도수 치료,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치료는 꼭 특약으로 구성이 되도록 포함을 좀 시키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대 알아봤고요. 이제 30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뭐 소득 활동도 시작이 되고 돈을 벌고는 있지만 또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게 되니까 뭔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게 네네. 30대인 것 같아요. 이제 보험료가 이제 부담스러울 만한 나이인데 이때 30대 때는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할까요? 이게 30대는 우리가 남겨질 가족 걱정에 질병이나 사망과 관련된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서는 한 30대에 돼서 결혼하고 그러면 주로 종신보험을 추천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하지만 종신보험은 우리가 평생 보장이라는 장점 대신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30대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종신보험보다는 우리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더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정기보험이 왜 종신 대신 선택을 해야 하는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보험료가 비싼 게 단점이잖아요. 네. 반면에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어서 일반적으로 보장 기간이 종신보험보다는 좀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만 내가 사망 보장으로 어느 정도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이면 보장 기간이 65세 정도로 짧아도 되기 때문에 네. 정기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족을 위해서 사망 네. 보장을 준비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네. 30대 분들이라면 종신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정기보험이 네.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뭐 생활비 부담도 안 되고 네.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데도 부담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40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40대부터 이제 다들 네. 몸 걱정, 몸도 슬슬 이제 앞으로 말을 안 시작하죠. 듣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더 걱정과 네.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병에 노출되기도 이제는 쉬운 나이인데 40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40대에는 흔히 말하는 3대 질병 위주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데 우리가 국내의 10대 사망 원인 중 1위, 2위,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3대 질병은 문제가 또 뭐냐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돼서 생기는 수입 공백이 길어질 위험도 좀 있고요. 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보험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암, 뇌혈관, 심혈관 보장을 꼼꼼히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3대 질병 이 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들 체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내가 가입한 암보험 상품에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암들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내가 혹시 보상을 받을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하고요. 네. 아까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네. 요거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좋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요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20대, 30대, 40대 각각 중점적으로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40대라면은 이전에 20대, 30대 때
50대 것도 다 체크가 돼 있으셔야 되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돼 있는지 나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대 정말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고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펴봤고. 네. 그럼 이제 50대로 넘어가 볼게요. 50대 물론 질병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키분들도 아까 50대 이제 후반이신데 노후 준비 못할 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50대가 시작이 됐을 때는 노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대가. 네. 그러니까 요즘은 노후 준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꼭 따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연금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특히 연금 준비가 안 된 50대는 내가 은퇴 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50대 때는 연금 보험으로 네. 노후를 준비해라. 네. 라고 일단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연금에 이미 가입한 분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미 연금에 가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상품이 내 노후 자금 목적에 맞는 연금 상품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가 아주 낮은 연금 상품을 가입 중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저희가 항상 매번 강조해드린 종신보험이지만 내가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또 유지 중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입한 연금의 상품이 내 노후에 맞는 상품인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네.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인지 네. 꼭 확인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가입할 땐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급해서 가입하고 좋다니까 가입하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확인 한번 하고 네. 넘어가시고 혹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홍현실 전문가에게 부탁하면 확인을 해드립니다. 네.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확인 도와드리고 자 그러면은 동키분들도 오늘 문자 주셨지만 50대면 연금 준비하기에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앞서서는 연금 보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50대인데 내가 만약에 아직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연금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나이와 맞고 그리고 은퇴 시기, 그다음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산 등을 좀 고려해서 본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연금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난 좀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연금은 일찍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늦게라도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꼭 네.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준비하는 게 나의 기나긴 노후를 위해서는 더 낫다가 아니라 네. 꼭 필요하겠네요. 필요하다. 꼭 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뭐 30대, 내가 30대라면은 뭐 40대라면은 그 선택의 폭도 넓고 그리고 내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많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50대라면은 정말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와 제대로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현실 전문가와 도움되는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